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 사실 지난 주말에 내가 업로드를 못한 이유가 안중근 의사 추모식에 다녀왔어. 3월 24일에 이제 효창공원에서 추모식을 했는데, 원래 이제 안중근 의사 기일은 3월 26일인데 이제 주말에 미리 당겨서 한 거지. 아무튼 이 동양평화론이라는 이 저작은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이제 이등방문을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사형을 선고받은 뒤에 항소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쓰고자 하신 책이야. 영하 20도가 오르내리는 혹한의 감방에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진짜 피보다 귀한 시간으로 이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써 내려가신 책이지. 하지만 법적으로 이제 보장된 공소권마저 포기하면서 쓰고자 했던 이 책은 결국에는 미완의 명저로 남게 되었어. 왜냐면 일제가 그 약속마저도 어겼기 때문이야. 안중근 의사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길 내용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 원래는 이 책이 서문, 전감, 현상, 복선, 문답 이 5단계로 구성이 되려고 했었는데 앞에 2개만 완성되고 사형이 집행되는 바람에 미완의 명저로 남게 되었어. 사실 일본이 이 책을 두려워할 만했던 게 이 책에 당시 일본에 대한 매우 날카로운 안 의사의 지적이 담겨 있어. 내가 그 부분을 지금 잠깐 읽어주도록 할게. 종래 외국에서 써오던 수법을 흉내내고 있는 것으로 약한 나라를 병탄하는 수법이다. 이런 생각으로는 패권을 잡지 못한다. 아직 다른 강한 나라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일본은 1등국으로 세계 열강과 나란히 하고 있지만 일본의 성질이 급해서 빨리 망하는 결함이 있다. 일본을 위해서는 애석한 일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안중근 의사의 이 지적이 현재 지금 G2 시대라고 하지. 중국이 이제 미국 이제 턱밑까지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중국에도 안 의사의 이 지적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 중국이 지금 만에 하나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힘으로 이제 강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중국은 지금 여기까지일 것이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주변 국가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차 지금의 국력에 맞는 그런 국격을 갖춘 나라로 주변국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정말 아시아의 연대를 이끄는 아시아의 평화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나는 동양평화론에서 지금 국제 정세를 보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동양평화론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 처음, 합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패망한다는 것은 만고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이치이다. 사실 이 한 문장이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에서 쓰고자 했던 전부야. 그리고 이 책의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합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야. 이에 대해서 안중근 연구가인 김영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5가지로 안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을 요약을 했는데 그걸 내가 읽어줄게. 첫째, 일본은 리순을 중국에 돌려주고 중립화한다. 한중일 3국의 공동관리 군항을 만들어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한다. 재정 확보를 위해 회비를 모금하며 수억 명의 아시아인이 가입하게 한다. 각국 각 지역에 동양평화회의 지부를 둔다. 둘째, 공동의 은행을 설립하고 공용화폐를 발행한다. 각 지역에 은행의 지부를 둔다. 마치 지금 유럽연합의 유로와 같은 그런 발상이지. 셋째, 한중일 3국의 청년들로 공동의 군단을 만들어 2개국어 이상의 어학을 배우게 한다. 우방 또는 형제의 관념을 높인다.
넷째, 한중 두 나라는 일본의 지도 아래 상공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여기서 일본의 그 리더십을 인정한 대목은 당시 현실을 고려한 방책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중근 의사의 민족주의 사상과 대립되는 사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상공업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민족의 주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을 뿐이니까. 다섯째, 한중일 세 나라의 황제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고 협력을 맹세하고 왕관을 받는다. 세계 민중 3분의 2의 신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파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이 지역주의나 인종주의가 아닌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사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야. 그 안중근 의사는 아시아의 각국이 연대한 공동체를 지향했지만 이는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공동체였어. 절대로 폐쇄적으로 서양과 맞서 싸우기 위한 그런 어떠한 연합이 아니었던 거야. 따라서 안중근 의사가 주장한 동양평화는 세계 평화를 위한 동양평화였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지금의 유럽 통합 사상과의 그 동양평화론과 유럽 통합 사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 공통점은 공동의 항구, 화폐, 은행, 군대, 언어, 문화, 교육,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려 했다는 데 있어. 유럽에서는 1차 대전 이후에 이런 사상이 정립이 돼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연합이 실현이 됐지. 근데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이들보다 80년을 앞서서 초국가주의 지역 통합 사상을 발전시킨 거야. 또한 그 일본의 그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 지역주의와 제국주의의 잘못된 결합이었다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로는 지역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시킴으로써 이러한 그 제국주의와 결합된 잘못된 지역주의와 투쟁을 하고자 했어.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의 구상이 그 유럽연합 EU에 가까운 형태의 평등한 회원국들로 이뤄진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였다면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은 단일 국가로 이제 아시아를 병합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굳이 이제 유사 사례를 역사에서 찾자면 구소련 같은 그런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병합이 된 그런 거를 주장했던 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대동아 공영권이야. 그 다음으로 차이점을 또 유럽 통합사상과 동양평화론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공동체, 아시아의 연합을 주장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공동체를 지향을 했어. 절대로 어떠한 그 서구라든지 어떤 가상의 적을 상정한 대외적인 방위가 목적이 아니었어. 이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대목을 내가 잠시 읽어주도록 할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이거늘 밝은 세계에 이 무슨 광경이란 말인가.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면 뼈가 시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안 의사가 주장했던 동양평화는 결국 인류 평화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동양평화였어. 반면에 유럽의 그 통합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언제나 외부의 그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이 가상의 적에게 맞서 싸우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연대를 주장했어. 과거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타티노플이 이제 이슬람, 그 무슬림 세력이었던 투르크족에게 함락된 다음에는 이제 이슬람에 맞서서 유럽 국가들이 단결해야 된다는 유럽 통합 사상이 나타났지. 또한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러시아 군대가 패전하면서 황화론이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에 맞서서 유럽이 단결해서 싸워야 된다. 또한 지금도 그 이후에도
미국이나 소련 등 언제나 유럽의 통합주의자들은 가상의 적을 상정해서 그 적에 맞서기 위해서 유럽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어. 따라서 유럽 통합 사상의 경우에는 결코 세계 평화를 위한 유럽 통합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지. 나는 이 안중근 의사가 남긴 이 짧은 미완의 저작에서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해. 오늘날의 인류는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손에 넣었어.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핵폭탄이라든지 수소폭탄, 이 모두 터지면 지구랑 똑같은 크기의 행성이 몇 개가 있어도 다 부술 수 있다고 해.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중국이 G2로서 발돋움하고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은 매우 크다는 게 내 생각이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시청해줘서 고마워.